빚이 있다는 건 늘 어느 정도의 연체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요. 그렇게 연체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은 신용불량자 신세로 그냥 평생을 빚에 눌려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사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빚을 지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는 빚낸 적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손드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신용카드도 빚이고 휴대폰 할부금도 빚이고 자동차 할부도 빚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정수기, 가습기 이런 렌탈 상품도 다 빚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도 빚을 집니다. 어찌 보면 빚을 진다는 거는 회사의 숙명과도 같은 거죠. 당연히 빚을 진 회사 중에 일부가 빚을 못 갚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겠죠.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필 몇 달간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거래처가 망하는 불행을 겪을 수도 있겠죠. 이때 현금줄이 막히게 되면 회사도 역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만한 아주 큰 기업들도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말 그대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도 그랬죠. 새로운 매출로 기존의 빚을 돌려막다가 파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었잖아요. 그런 큰 법인이 갑자기 파산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개인도 역시 빚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빚이 있다는 건 늘 어느 정도의 연체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요. 하물며 자칭 빚 전문가라는 저도 당장 내일 아프거나 하면 매달 꼬박꼬박 잘 내던 원리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연체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은 신용불량자 신세로 그냥 평생을 빚에 눌려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빚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또는 세상을 등지고 꼭꼭 숨어버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에 만들어진 채무자 회생법 제정의 기초가 된 파산법은 사실 채권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나 빚 못 갚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해버리면 채권자가 받는 피해가 더 커져 버리잖아요. 채무자를 쫓아다녀야 되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갚을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파산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최대한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으로 꾸준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버리고 세금도 못 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용이 늘고 세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여러모로 채무자에게 빚을 청산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뿐만 아니라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 방법들을 모두 통틀어서 채무조정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와 협의하는 방식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을 통해서 협의하는 방식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협의하는 방식까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 빚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난달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모든 채권자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고요. 대출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또 연체가 시작되어야 그 채무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채무 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불편하시거나 부담이 되셨던 분들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신속채무조정, 아니면 프리워크아웃, 아니면 새출발기금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해당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권자가 맞느냐입니다. 개인 채권자는 당연히 불가능한데 모든 금융회사가 가능한 건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에 관한 협약이 되어 있는 채권자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채무자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서 만약에 해당되는 채권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법원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보니까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좀 방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그래서 다른 제도보다 비용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점입니다.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협의된 채권자, 되지 않은 채권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개인 채권자에 관한 채무 조정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도 진행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불가능한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가능한 조건은 우리가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되고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활동 그리고 개인파산은 꾸준하게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죠. 물론 채무자분들마다 사정이 있고 또 상황도 다양하니까요. 더 구체적인 조건은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 이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많아지면서 채무자분들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빚에 직면을 했을 때 고개를 돌리고 회피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됐고 직접 내 빚과 마주보고 싸울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한계에 몰렸다는 그 상태에서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내게 맞는 제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전제로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할지를 찾아보고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가 뭐가 있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파산을 하거나 회생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